4월 10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턴이 이제 출근했거든요.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원래 이제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길어요, 이 동영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시간 바쁘신 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그냥 할락합니다. 잠이 좀 덜 깨갖고 말에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의 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 또는 증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건가, 인하를 한다면 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구독자분 심동진님께서 금투세를 물으셨다 이 말이라. 금투세를 뭐 인상을 하든지 뭐 그래 하마 국장이, 우리나라 코스피장이 폭락이 오냐, 망가지냐, 망하냐, 뭐 이런 표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금투세를 뭐 인상을 하든지 뭐 우회하든지 간에 이게 얼마나 폭락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망가지지 않는다, 개판 나지 않는다가 턴의 답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 말이야. 물론 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 턴이 무슨 야당이냐, 이제 좌파냐 우파냐 하겠지만, 나는 양파로서 하는 말이, 금투세의 뭐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국장 자체를 폭락시키지 않는다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잠시 문제를 유발할 수는 있겠지. 그게 다야. 자본주의라는 거는, 자본주의는 망가질 때가 언제고 하면 파퓰리즘으로 망해. 파퓰리즘.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이야기들을 통한 복지의 확대를 극대화시켰을 때, 또는 있잖아, 무한히 세금을 걷어갖고 끝없이 돈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면 망해. 만약에 그게 된다면,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성공을 했었어야 되잖아. 성공 못했잖아.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이렇게 망했던 나라들은 금투세 같은 걸 인상을 해갖고 그 경제 자체가 망했는 게 아니고, 국가의 리더십이 막 퍼주는 거라. 막 퍼주면 망해. 막 퍼주면 좋긴 좋은 거겠지. 그리 사람들이 투표를 한단 말이야. 아니, 투표가 아니고 말이 잘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지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고 또 막 퍼줘.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지 죽을 때까지는 그냥 그래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금마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책임질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망하는 거지. 자본주의를 믿어라. 자본주의는 그렇게 일정의 세금을 올린다고 망하지는 않는다. 이까지 또 내가 자본주의 예찬자겠지. 트는 자본주의 예찬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했는 사람이지. 마르크시즘을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이상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최선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택하고 있는 거야, 민주주의와. 알아듣겠나? 그래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 버무려진 형태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지만, 이 틀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꽃이 이 주식이잖아. 그래서 주식은 자본주의 형태 속에서는 박살날 수가 있다 없다 알았자. 무너질 수는 있겠지. 다만 자본주의의 탈을 쓴 전제주의 독재주의, 자본주의의 탈을 쓴 파퓰리즘도 일종의 전제주의야 그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자본주의가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망하지. 그렇지만 자본주의 틀이 유지된다면 금투세 인상으로는
입장이 망하지 않았나 아시겠어요? 고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3일인가 4일 전에 카시키리 카나가 이분이 어디 연준 총재야 뭐 이렇게 놓고 하면 금리를 원래 이래 되면은 인하하는 거는 좀 안 어렵겠나, 인하를 왜 해야 되노, 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불과 한 4날 전에 이야기했어. 했는데 누군지 이제 이름도 알고 싶지 않은데 어제 또 연준 총재가 뭐 이렇게 놓고 하면 총재 중에 한 명이 금리 인하를 원래 3번 하는 거는 뭐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이 지랄을 해 지금. 이게 무슨 개소리들이 이제 일어나버서. 그러니까 어제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다 다시 올라붙는 상황이야. 신호가 정반대의 신호가 막 나오고 있어. 정반대의 신호가 미친 신호들이지. 한 명은 금리 인상을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나 이 지랄을 하고, 한 명은 지금 3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지금 씨부리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노 하면 요 말들에 따라서 이 칸이간에 주식이 갖다 박아붙거든. 이 칸이까지 미국 주식이 쫙 내려갔다 다시 다 올라왔어. 전 세계가 지금 미국 그 되지도 않은 한정거리도 안 되는 연준 의원들의 말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상황이고, 그 많은 또 그러니까 거기에 수억이겠나 주식 인구가. 와, 한두 명의 주디에 따라 갖고 수억의 지금 사람들이 여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아주 지랄 같은 상황이다 이래 보입니다. 이거 미친 거지, 그죠? 원래 연준 의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같아. 라는 지점 하나 하고, 저는 원래 이래 되면 두 가지 생각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건 지금 엄연하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연준에는 지금부터 이제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저는 개미니까, 개미잖아. 개미니까 이 생각들을 다 받아들여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 하는 생각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필요성도 있는 거야. 이 필요성 측면에서 보자면 금리 인상의 기간이 너무 길었고 고금리 유지의 시간이 너무 길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금리 인상을 인하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의견들이 지금 연준에서도 많고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많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신호가 잘 안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두 생각은 연준에 다 존재를 하는 것 같아. 이까지 알아들으시겠죠? 카시키리 말에 의하면은 연준 총재의 말에 의하면 원래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이 이야기를 해. 이 어제 떠들었던 이 연준 총재의 말에 따르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B번 금리 인하를 한다면이라고 제가 전제를 깔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서,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생각을 깊이 있게 지금 하면서 10분 양보를 해갖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치자. 올해 말에 하든 뭐 내년 초에 하든 간에 그건 별 중요한 말이 아니고, 올해 하든 뭐 내년 초에 하든 그게 뭐 중요하노. 한다 치면은 어떻게 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쉽게 바바바바박 하지를 못할 거야. 이게 문제에 속해. 자, 각설을 한번 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하는, 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그 연준에조차 있단 말이다. 이거는 실제하는 팩트에 속하는데, 저는 이 입장을 띠고 있는 거고 카시키리 같은 입장을 띠고 있는 거고, 이 입장을 띈 사람들도 지금 많아. 금리 인하를 하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이 사람들 생각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를 보면, 금리 인하를
바바바바박 해야 주식시장은 바바바바박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매달 떨어뜨린 거야.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이래 돼야 주식이 극적인 상승을 할 건데,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임파서블하다고 봐. 내가 10분 양보해갖고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뭐 분기별로 막 떨어뜨리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겠나는 거지. 그렇게 못할 거라는, 그렇게 해야만이 주식시장에서 유의미한 신호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알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뭐 뜨신 물에서 깨구리가 그러니까 쌍끼 죽을 때 그 조금씩 올려 갖고는 조금씩 이래 갖고는 그 느낌을 못 받아.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래 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내가 봐서는 한다 해도 5년에서 한 10년 해야 될 것 같거든. 한 5년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와중에서 금리 인하를 우리가 체감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주식이 금리 인하 한해하고 퍽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즉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그 다음 주에 금리 인하를 또 안 할 거잖아. 또 그러다가 신호가 안 좋아갖고 금리 인하를 못 한다 이래 보면, 이제 한번 했는데 주식이 올랐어. 그렇게 하다가 분이 뭐고 해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금리는 못 한다 하는 게 아니, 요번 몰래 하고 한 2번 3번 꼽아보면 주식은 조정을 많이 받아볼 거야. 문제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뭔 말이고 하면, 금리 인하의 속도가 올라가지 못하면 지금이랑 다른 점이 없다는 거지. 지금까지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개소리들만 계속 했는 거잖아. 그러면서 주식은 계속 등락을 반복했는 거에 불과하거든.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나는 그때부터 문제인 것 같아. 문제인 것 같아. 왜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쳐버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금리 인하 못 할까 이거. 이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겠잖아. 그러면 주식은 또 빠지겠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 말이다. 지금같이 고금리에서 물가가 왔다 갔다 그려. 이거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 쳐. 그래서 조금씩 금리 인하를 하는데 간혹 물가가 막 요동쳐.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은 턴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급박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의 금리 인하를 하는 거, 또는 간헐적 금리 인하를 했다가 쭉 안 하다가 또 하다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이 인플레이션 신호에 연동 따라갖고 이렇게 출렁이는 거라, 금리 인하를 하면서 출렁이는 거나 차이점이 없다 이래 보는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턴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는 단발성으로 시장에서 자꾸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지금도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할 가능성들이 아주 높다고 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말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금리라는 거는 결국 뭐고,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든지 지금매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를 흉내만 내는 거지. 일종의 립 서비스지. 좀 했다가 뭐 이런 형태들을 띠게 되면 주식은 지금이랑 다른 지점들이 없을 거예요. 또 조정이 이빨 들었다가 또 올라가다가 또 이 종목 좋다 카다락하고 일상적일 거다로 봐. 그러니까 이전에 금리 2600에서 3300의 그런 대세 상승,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대세 상승은 있다 없다? 없다고. 장기적인 우상향은 가능하겠지. 원래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이까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사실은. 사실은 그래. 한 10년이란 주기 속에서 보자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는 주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고 봐. 턴 입장에서는. 왜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을 시키는 거 아닌 이상은. 근데 급격한 하락을 시킬 수 있나? 없잖아. 그럼 금리는 부차적인 거에 불과한 건 거라. 부차적이라는 표현을 잘 알아들어라. 고금리나 조금씩 간헐적인 인하나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지금하고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지. 앞으로 몇 년간 한 3년은 최소한 이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다른 어떤 이슈가 안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 상가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바바바박 잡힌다든지 무슨 딴 이슈가 나타나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혹은 뭐 경제가 망가져가 폭락이 일어나면서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이런 극적인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현재 같은 상황들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최소 3년 정도는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터니 하고 있어. 그러고 3년을 한번 지켜봐야지. 왜 그렇게 시나리오 예측을 한다 했잖아. 내가 언제 예언을 한다 하다. 그래서 그러고 미국의 연준이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지금 고금리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걱정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고금리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고금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호황이야 지금. 고금리인데도 호황인데 이건 뭐 빨리빨리 낮춰야 될 이유가 있나. 부잣집에서 그자 금리가 높은데도 먹고 살기가 좋아. 그나마 미국에서 고금리를 굳이 빨리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고금리를 빨리 떨어뜨릴 생각도 없는 것 같아. 다만 한 개 조정을 하는 게 뭐 하면 너무 오래 고금리가 가니까 국민들이 싫어할까 아이가. 그래 자꾸 립 서비스를 주는 게라 이제 곧 인하를 한다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뭐가면 큰 기업체들이 주가에 큰 영향이 들어오면 이 립 서비스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우상향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와 연준에서는 주식을 우상향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갖고 이 경량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 그럼 미국 주식은 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 그런 건 모르겠지만 계속 의지는 연준의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상향에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진 게 분명해. 그리고 고금리 속에서도 우상향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냥 자꾸 이래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금리를 떨어뜨려야 될 이유가 불분명하다 하는 카시키리의 말씀도 맞는 말이야. 고금리인데도 미국은 우리나라만 죽어나는 거지. 이까지 알아듣겠나?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원래 한 번이든 뭐 세 번이든 간에 일어난다 치더라도 단발적일 거야. 그래갖고 2600에서 3300 같은 그런 커다란 대세 상승이 일어나기는 무리됐어. 우리나라 주식이 오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때가 위험한 거야. 오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미국이 금리를 또 떨어뜨려 주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올랐는데 말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갔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 또 더 해줘. 그럼 또 올라가거든. 또 인하를 해줘. 막 올라가. 이런 식이 돼야 우상향이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있잖아. 금리 인하를 안 해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정이 들어온다 이 말이다. 조정이 들어왔는데 보니까네 금리 인하를 못 할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감 없어진다. 이래 되면 또 떨어지는 거나 알겠나. 뭐 이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또 우리나라 주식이 쫙 올라가는데 또 금리 인하를 해. 이러면 시나리오가 좋겠지. 이 그림이 나오겠네. 그지? 이게 지금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에서 원하는 거거든. 됩니까? 그러고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금리 인하를 막 하게 되면 3천에 갈 수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문제가 있어. 가는 종목만 갈 거라는 거야. 안 가는 종목은 안 가. 그래서 턴이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역시 이런 장에서도 지금 장은 금리 인하기의 어떤 대세 상승을 이전에 역사에서 봤던 그림은 나오기가 어렵다 이래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 그리고 장은 계속 정상적으로 임하는 게 좋을 거야.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4월 10일 날 우리 동지님이 물으시는 금투세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경제를 이거트리는 정도의 폭락은 안 일어난다. 끝. 됐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연준에서는 카시키리와 어제 말했던 그 사람들 매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려오면 안 돼 이지라라는 사람도 있고 금리는 내려오는 게 당연해. 이 칸의 의견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10분 양보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가파르게 인하를 못할 거라는 거. 그럼 주식도 가파르게 상승은 못한다는 거. 계속적인 박스권들이 나타날 거가 분명하겠죠. 예, 잘 모르겠는 사람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봅시오. 예, 참고의 끝.